네, 안녕하십니까.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센터의 이문희입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이번 세션에서는 파스타가 가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인 K8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T 트렌드 쪽에 대해서 약간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0년 전략 기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람 중심, 그 다음에 스마트 공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10가지 요소 기술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발표한 전략 기술을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람 중심으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스마트 공간을 장소 독립성, 그 다음에 탄력적인 배포로 세분화했고요. 이 중에서 저희 눈길을 좀 끈 단어는 분산 클라우드입니다. 분산 클라우드는 개념적으로 풀어보면 클라우드를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분산해 두는 것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여러 곳에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스타와는 무관하지 않는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번 자료를 살펴볼까요? 가트너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2020년에는 2,700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23% 증가한 3,323억 달러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는 그 중에서 이제 파스 영역을 살펴보면 한 460억 달러에서 590억 달러로 한 2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트너의 연구부장이 이제 언급하기를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크리티컬한 시스템들을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꺼려왔던 것을 많이 극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또 파스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왼쪽 차트에서 차트를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 컨테이너 플랫폼 산업의 규모는 16억 달러였으며 2020년에는 33% 증가한 1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컨테이너 플랫폼 산업 성장률은 한 연평균 33%로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컨테이너는 기업이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솔루션으로 요즘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컨테이너 플랫폼 성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차트를 살펴볼까요? 2019년 컨테이너 플랫폼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의 이제 선두업자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이제 7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 쿠버네티스였습니다. 그다음에 오픈시프트가 오픈시프트가 9%, 그다음에 스웜이 한 5%. 차트에 표현되진 않았지만 렌처가 3% 정도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은 몇 개의 대규모 경쟁자가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는 점유율 77%를 차지하며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산업의 사실상 표준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5를 살펴보면 1위는 자체 관리형 쿠버네티스이고 그 다음에 2위로는 아마존의 EKS, 3위로는 애저의 AKS, 그 다음에 4위로는 레드햇의 오픈시프트가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위에 이제 랭킹이 되면서 유일하게 넌 쿠버네티스 계열인 아마존의 ECS. 하지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클라우드 파운더리 기반의 플랫폼으로는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더리, IBM의 블루믹스, SAP의 클라우드 파운더리 인바이러먼트, 스위컴의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채택하고 있는 이 중에서 피보탈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약 4%를 채택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400명 이상의 IT 전문가, 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리포트이고요. 그들에게 질의를 했을 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채택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91%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한 프로덕션 환경에 또 적용을 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75%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자료로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미 IT 현장에 계시는 미덥 참여자분들은 이미 겪고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가 또는 컨테이너가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금융, 교육, 제조,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에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트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파스타는 어떻게 가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는 2018년 보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파운더리 컨테이너 런타임을 활용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시작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클라우드 파운더리 컨테이너 런타임은 보쉬를 사용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인스턴스화하고 배포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쉬 릴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에 도입을 했고요. 2019년에는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어떤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CI/CD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개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쉬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컨테이너 플랫폼을 배포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20년에 대해서는 그 클라우드 파운더리 컨테이너 런타임이 쿠버네티스 버전으로 1.17.9까지만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픈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자체가 시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욕심이 생겼고요. 그래서 컨테이너 플랫폼 배포 방식을 다양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형으로 배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독 배포도 가능하며 엣지 배포 등으로 배포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이래서 파스타의 컨테이너 플랫폼은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그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센터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A 재구성이 가능하며 가능하게 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데브옵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CF를 K8S에 올려보고자 지금 리서치를 하고 테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어떤 세미나에서 피보탈 발표자가 선언을 했었습니다. 피보탈은 K8S를 사랑합니다. 피보탈이 이제 VM웨어로 편입되기 전의 일이고요. 요즘은 IT 현장도 K8S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파운드리는 자체 개발한 가든이라는 것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사용해 왔고요. 쿠버네티스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쿠버네티스로 대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살짝 살펴보면 CF4 K8S, 쿠베CF, 에리니, 쿼크스 등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쿠버네티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베스트 레파지토리에 등록되어 있을 만큼 K8S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고, 또 인큐베이터에서도 K8S와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는 이 중에서 CF4 K8S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CF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던 그대로 쿠버네티스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CF4K8S는 2020년 4월 10일 최초로 릴리즈를 공개하고 2020년 10월 22일 버전 1.0을 공개했으며 지금 최신 릴리즈로는 4.2가 되어 있고 공개는 2021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VM 기반에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모두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스타 5.5 세미니 모습을 보면 보시 기반으로 VM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듈이 배포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디에고 셀의 컨테이너 형태로 생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도입하려는 CF4K8S는 K8S 클러스터 구성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모듈이 시스템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로 배포가 되고 사용자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또한 별도의 네임스페이스의 파드로 생성되게 됩니다. CF4K8S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경영화 모델의 이제 또 다른 경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비해 훨씬 전략된 리소스를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을 파스타의 컨테이너 플랫폼을 이미 구성을 했다면 별도의 보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필요가 없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함으로써 이미 가지고 있던 경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운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관리 포인트가 조금 줄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CF4K8S의 구성 요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과 같이 플랫폼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굵직한 모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API 영역의 클라우드 컨트롤러, 그 다음에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베이스, 미니오 블록스터, 그 다음에 유저와 클라이언트 영역의 UEA, 그 다음에 라우팅 영역의 라우팅 컨트롤러, 그 다음에 로깅 영역의 로깅과 플루언트라고 하는 녀석을 할 수 있고 예전에 빌드팩과 드랍닉과 유사하다 할 수 있는 파켓도 빌드팩과 K팩이 있습니다. K팩은 이미지를 빌드하고 어쨌든 빌드팩과 드랍닛과 유사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드랍닛이 아닌 컨테이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쓴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보시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는 서비스 메시를 지원하도록 예전에 이스티오 릴리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2020년 3월 27일 날 요 릴리즈 같은 경우는 디프리케이트 되었고요. 그러나 CF4K8에서는 잘 알려진 이스티오나 인비오 기반으로 서비스 메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여지는 에리니는 CF하고 디에고를 분리하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OCI 이미지와 K8S 스테이트 풀셋을 사용해서 CF 앱을 K8S에 배포하게 해주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에리니는 K8S용 백엔드는 아니고요. 디에고나 스웜이나 다른 기타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큐블릿에서 만들어내는 리소스 매트릭을 수집하고 파드의 수평적, 수직적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4K8S의 라우팅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면요. 일단 로드 밸런서가 그러니까 K8S에서 제공해주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쿠버네티스 데몬 세트로 배포가 되고 모든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80과 443 포트로 리슨하게 됩니다. 또는 K8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외부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다른 로드 밸런서를 사용해서도 가능하고요.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가 80이나 443 트래픽을 수신하고 K8S 노드에 전도를 하도록 컴피그하게 하면 됩니다. 프로덕션용이 아니라 개발 환경이라면 이런 로드 밸런스 없이 DNS 설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CF4K8S 네트워킹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면 라우트 컨트롤러가 CR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롤을 이스티오 버추얼 서비스 또는 K8S 서비스로 변환해서 CF에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라우팅 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스티오가 V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고 라우터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컨테이너 간의 네트워킹 서비스 메쉬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4K8에서 앱의 배포를 담당하고 있는 건 에린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린이는 CF 앱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팟으로 배포할 수 있게 해주고, 디에고의 예전 LRP와 태스크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REST API를 제공하고 있고, 뭐 LRP나 태스크를 스타트시키는 에린이 API가 있고, 그 다음에 LRP 인스턴스의 크래시를 감시하거나 태스크 결과를 클라우드 컨트롤러에 리포트하는 이벤트 리포터, 태스크 리포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저희가 그 CF4K8S에 대한 모듈에 대한 설명, 뭐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 부분적으로 어떻게 배포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CF4S를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요거 할 때 필요한 도구가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배포 야무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YTT, 그 다음에 클러스터에 설치할 리소스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캡, 그 다음에 클러스터를 제어할 수 있는 큐브CTL,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 CFCLI, 요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성해야 할 클러스터는 버전으로는 1.16에서 1.19 요 사이의 버전을 사용하시면 되고, 노드는 최소한 5개, 그 다음에 노드당 4CPU에 15기가 메모리 스펙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CF4K8S 네트워킹을 적용될 네트워크 폴리시를 지원하는 CNI 플러그인이 있어야 되고, 로드 밸런서 서비스가 지원되면 되고, 그 다음에 디폴트로 스토리지 클래스를 디폴트 스토리지 클래스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인 거고요. 그 다음에 CF4K8S 배포를 위해서는 그 호환 이미지 레지스트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쉽게는 다커 허브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비용을 들인다면 구글이나 예저에 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문서 어딘가에 있죠. 얘네들 다큐멘트에 가보시면 배포하는 순서들이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배포를 해보시면, 요 배포하고 나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써왔던 CFCL을 통해서 익혀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발자 앱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VM 기반에서처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그 익스터널 데이터베이스나 블록스토어를 설정했던 것처럼 CF4K8S에서도 외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디 갔어? K8S 위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어떻게 배포할 건지,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